예. 2023년 1월 13일 음력으로는 12월 20일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촉촉하게 비가 내려서 겨울 내에 되게 어려웠던 길거리라든지 아니면은 그 골목 구석구석에 지저분한 것이 좀 씻겨 내려간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 학문 산책 187번째 6번째 강의로서 한국의 연방통일과 사회민주주의식 내각제 개헌을 위한 공부를 시작합니다. 예, 요런 내용인데요. 먼저 간단하게 제가 그 책을 좀 소개시키고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말과 우리 각고름을 복원하는데 가장 큰 그 공로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우리 유창균 박사님이십니다. 언문학자이십니다. 대구 경북대학교를 졸업해 가지고 계명대학교에서 교수생활을 하면서 여기에 제자로서는 최춘태 박사님이 지금 현재 계시고요. 유창균 박사님은 세계적인 언문학자이면서 한국이 내놓을 수 있는 아주 세계적인 권위 있는 대학자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말씀할 수가 있고요. 제가 유창균 박사님의 책을 구하려고 했지만 제가 몇 권을 못 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고 국어학사 요 책을 구했는데 제가 유창균 박사님이 1999년도에 그 적었던 문자에 숨겨진 민족의 연원이라는 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창균 박사님의 그 유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유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 신화의 언어학적 접근이라 해서 김영하 선생님께서 이걸 이제 정리해서 이렇게 펴냈습니다. 유창균 박사님이 썼던 글을 우리 이영하 선생님께서 이렇게 잘 아주 예쁘게 잘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그 신화에 담겨져 있는 우리 한국 그 각고론과 더불어서 이를 정리하고 해석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과 우리 글을 밝히는데 가장 공로가 크신 분이 제가 공우광산 박사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공우광산 박사님 조선국어 실담어 주석 사전 2022년 12월 28일 배시하셨습니다. 아주 그 공우광산 박사님하고는 저와 매우 특별한 이런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앞으로 우리는 한국 정치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최동석 박사님의 그 권유에서 저도 책을 한 권 사게 되었는데요. 요 책입니다. 독일 정치의 우리의 대안이다. 그래서 우리 조승복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책은 우리 정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독일의 사례에서 그 대안을 찾아보고자 한 것이다. 그래서 독일의 정치인, 정당제도, 선거제도, 정치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정치개혁 방향을 모색한다. 특히 독일식 선거제도와 관련하여 정치권과 학계에서 오해하고 있는 비례대표 문제를 제대로 규명한 것은 향후 제도개혁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다. 또한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해 흔히 알고 있는 피상적인 문제 제기를 뛰어넘어 보다 본질적인 문제점을 지적한 것과 의회 중심제 의원 내각제죠. 우리가 생각보다 안정적인 정치 시스템임을 밝힌 부분은 향후 개헌론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예, 이렇게 이제 제가 했는데 오늘 그 강의 내용도 이런 내용을 같이 우리가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제가 1월 7일 날 적었던 내용을 여기 가져와서 먼저 일단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왜 비겁하고 또 비열하고 비루하게 되었는가? 예, 환국사를 복원하고 그 태고사를 발견하면 우리 환민족이 문제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원인은 우리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저 결론이었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이 우리가 서해 대평원 황해를 중심으로 장강이라 하죠. 양쯔강을 따라서 태호 강역에 도달하면 현재 중국의 남영에 농경 정주 집단이 농사를 지었다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전단강 사이에 있는 전단강과 양쯔강 사이에 있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소주와 황주 정착한 신석기인들 말한다. 이거 청동기가 내려오기 전에 신석기인들이 정착했던 농경 정주 집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인구는 오스트로아시아인과 오스트로네시아인들인데 이들을 우리는 량주 고성이라 부른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쯔강에 자리 잡고 있었던 신석기 정주 농경 집단인 랑주 고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리고 이 황하강을 끼고 있는 이 산동반도는 중원을 말하는데 여기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다. 황하강을 끼고 따라 올라가면 지금 내몽고 서쪽에 오르도스 강역이 있다는 것이죠. 저 티베트 밑에 있는 오르도스 강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중앙아시아에서 건너온 청동교의 교역지점이다. 여기서 세운 시마오 고성이 있다는 거죠. 시마오 고성. 예, 그래서 우리가 랑주 고성과 시마오 고성은 꼭 우리가 알아야 될 우리 한국사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북쪽의 흉노와 경계를 하고 있는 이 반농반목의 도시국가이기에 한나라, 우리가 태어복기 씨가 세웠다는 한나라 이전의 문명국임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기록은 중국 문헌에는 없다. 그리고 성벽 도시와 도시에는 치가 있다는 것이죠. 고구려 성에서 있는 그 치가 있다는 것이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태호복희 한나라가 이전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한나라 이전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요하강을 따라서 요하문명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걸 홍사문명이라 하는데 이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고, 네 번째, 압록강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고구려의 수도가 나오죠. 예, 고구려의 수도 국내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한반도 대동강을 따라 올라가면 평양성이 있고요. 여섯 번째, 한반도 한강을 따라 올라가면 한성이 나온다는 것이죠. 예. 지금 이제 서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금강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호남의 충청 부여사비성이 나오고요. 여덟 번째, 영산강을 따라 올라가면 마한이 나오고, 아홉 번째, 낙동강을 따라 올라가 보면 김해가 나오죠. 큐슈로 들어가면 일본이 나오고 되고요. 이렇게 10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동이족, 청구강력, 고구려 신라, 백제, 가야, 일본 5국이 있었던 것이다 이거죠. 우리는 왜 호남은 있는데 호북이 없고 영남은 있는데 영북이 없는가를 한번 이해해야 되겠고요. 반민족 사학, 강단 사학에 벗어나는 길은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왜 비겁하고 비열하고 비료하게 되었는가? 그 원인은 우리들 속에 박혀있는 열등감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등감은 왜 일어나느냐? 예, 우리가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자존감을 가질 수가 없고요. 자존감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은 자주성이 없다는 것이고요. 자주성이 없다는 것은 독립되지가 않기 때문에 열등감에 빠져서 비겁하고 비열하고 비료한 사람으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국민의힘들이 저렇게 막무가내인가? 그들은 마음속에는 바로 반민족 후회라는 멍에에 대한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왜 이낙연은 계획을 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왜 호남을 배신하였는가? 그 원인은 역사의식이 없는 가짜 똑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호남의 민주화는 호남이 공과 소를 구분하지 않고 토 세력을 맹목적으로 밀어줬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 이거죠. 이들에 의해서 호남 민주화는 끝났다 이거죠. 문제는 왜 계획하지 못했는가? 착한 사람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거죠. 한민족 후에 세력에 대응할 인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죠. 반민족 자본, 반민족 권력, 반민족 명예심에 목숨을 걸고 있는 집단이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그들이 만들고자 하는 세상은 열등감에 젖은 비열하고 비겁하고 비료한 국민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거죠. 이들이 사대주의에 기대어 기생하는 권력 집단이라 이거죠. 이 열등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정치 사회적으로 개인공화국을 이루고 경제적으로는 독립재산제를 확보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한국 사회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바로 순다 대륙 순다 환인에 가지고 있었던 보살사상과 제사문화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살사상은 바로 우리 한국의 오랜 뿌리 깊은 우리의 정통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꽃을 사랑하고 흰소를 사랑하고 우리가 보살사상의 바탕 위에서 오늘날까지 우리의 정통 뿌리 사상을 가지고 왔다 이거죠. 그래서 이 보살사상이 바로 본래의 우리가 태어난 본성대로 살아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를 가장 그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 바로 임마누엘 칸트다 이거죠.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는 바로 인간에게는 먼저 경험하기 이전에 선언적으로 인간에게는 순수한 이성이 있고 그 이성에 대해서 진선미를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설명한 것이 바로 그 칸트의 3비판서인데요. 첫째, 순수 이성 비판이 있죠.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변을 말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사변 이성 비판을 말하는 것이고요. 실천적 이성 비판은 순수한 실천 이성을 비판한다는 것이죠. 사회 문화적으로 실천 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판단력 비판이라는 것은 순수한 판단 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선미가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진과 선과 미를 진과 선과 미가 각자 독립적으로 인간에게는 존재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순수한 이성 비판은 바로 보살사상인데, 이 보살사상은 바로 순수 이성 비판과 실천적 이성 비판과 판단적 비판으로 이루어져 있고, 순수 이성 비판에서 바로 어떠한 사물에 대해서 진위를 밝히고자 하는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그 진위를 분별할 수 있는 이성이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실천 이성 비판은 바로 무엇이 사회적으로, 무엇이 규범적으로, 무엇이 윤리적으로 선하고 악한 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실천 이성 비판이라 하고 선악의 비판이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판단력 비판은 바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 를 넘어서 무엇이 아름답고 추한지를 구분할 수 있는 미추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존엄의 존재로서 나아갈 수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순수한 이성의 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이러한 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를 대체할 수가 없고, 이 이성은 누구나 자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율성을 바탕으로 해서 조직 설계를 해 나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독일 네트워크식 방식인데, 이것이 분권하고 자율하고 네트워크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순수 이성 비판에 바탕을 두고 있는 칸트의 철학적 기반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정통 사상인 보살 사상 위에서 바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살 사상은 바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며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살 사상은 기본적으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바탕 위에서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요소를 추구해가는 우리의 정통 뿌리 사상이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토템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우리 제사 문화가 바로 충효와 연결되고, 이 충효는 바로 우리의 명심보관과 수학으로 연결되는 이런 과정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문명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인데, 이러한 인간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무엇보다도 중요적이고, 인간의 존엄성의 바탕을 두고 있는 자기 실현과 자기 실현의 바탕을 두고 있는 자기의 잠재된 능력을 무한히 발전시켜 나가고 역량과 능력을 확대시켜 가는 과정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 사회의 생산력으로 높은 생산성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해서 사회 현상에 대한 개념화 기술이 이루어지고, 물리 현상에 대한 개념화 기술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선진 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길목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학습해야 되지, 막연하게 책을만 읽어서 그것을 뭐냐면 이해하는 방식에서는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 지난 수천 년 동안에 이 조직 중심의 바탕이 피라미드 형식으로 나왔는데, 이것이 바로 지배와 통제, 지시와 명령하고 그 다음에 억압과 착지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우리 한국의 민주화는 인간 중심형 네트워크 구조로서 연대와 보정, 대화와 토론, 협의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길목을 찾아 나가야 된다. 이것이 뭐냐면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가 가야 될 방향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한국사를 이해해서 한국사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를 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74,142년 1960년 2023년 1월 13일 금요일 굴장김 돼서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